자, 그 세 번째 시로 조금 앞에 두 분의 시인들의 시와는 좀 다른 경향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겸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인은 바로 최성병이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참 유감스럽게도 이분이 작년 가을 무렵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많이 존경했던 시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평소 이 시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평생 시를 쓰셨던 분이고 또 성정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산다는 그 재미가 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시인이 바로 이 최성명 시인입니다. 출판사가 지금 문학과 사람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시집이고 제목은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다.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외롭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성병 시인은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그 마음들을 가득 담은 시집이 바로 이 최성병의 아직도 아름다운 세상은 있다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그 시 중에서 제목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시를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최성병. 아침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침이란 말, 정다운 말. 아침은 희망보다 창조적이다. 언제나 아침으로만 머물 수 있다면 행복한 아침밥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미 불안은 사라졌다. 아침에 교회의 첨탑들은 더욱 빛나고 나뭇잎들, 풀잎들 깊은 속으로 찬란하다. 아침엔 배반이 없다. 아침은 지난밤의 용서고 아침은 지난날의 화해고 아침은 지난 과거의 반성이다. 해는 또다시 떠오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는 감사한 아침밥을 먹는다. 자연이란 위대한 우주. 감히 누구도 아침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 눈부신 햇살의 그 부드러운 속살내음에 취한 채 빛나는 도시의 나무들을 지난다. 우리 노래가 맑고 고운 그런 노래가 있던가요? 동요 중에서. 참 맑고 고운 노래가 이 아침이라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아침은 희망보다 창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희망은 대상과 나, 사물과 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나죠. 늘 어긋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긋남을 어긋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세계로 방점을 찍고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희망보다 창조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화된 세계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적인
세계고 시간입니다. 이 최성명 시인은 바로 이 창조적인 시간, 그 무화된 모든 관계성이 무화된 단절이 아닙니다. 무화된 그 세계가 바로 순수한 아침의 이 세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로 이 시를 쓰신 것 같습니다. 아침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침이란 말, 정다운 말, 아침은 희망보다 창조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언제나 아침으로만 머물 수 있다면 행복한 아침밥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이 되었으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날로 새롭다. 그렇습니다. 일신 우일신인가요? 늘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과 참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맥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와 참회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얘기는 새로워지는 것이죠.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죠. 업입니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업의 소멸된 새로움으로서의 나입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요, 새롭게 시작하죠. 근데 그 새로움이란 것도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흘러가면 또한 이 세상에 찌들죠. 또 변하기도 하고 또 새 아침이 오면 또 새롭게 다짐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반복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아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불안은 사라졌다. 아침에 교회의 첨탑들은 더욱 빛나고 나뭇잎들, 풀잎들 깊은 속으로 찬란하다. 참 아름다운 시어네요. 참 아름다운 시어입니다. 아침엔 배반이 없다. 아침은 지난밤의 용서고 아침은 지난날의 화해고 아침은 지난 과오의 반성이다. 맞습니다. 아침은 용서고 화해고 과오에 대한 반성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창조적인 한 세계니까요. 그 창조 안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범했던 모든 과오와 후회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세계입니다. 해는 또다시 떠오르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는 감사한 아침밥을 먹는다. 자연이란 위대한 우주. 그래서 노자는 그 얘기를 하나요? 노자가 무위라고 얘기를 하죠. 편견과 또는 분별이 없는 세계, 불교적인 중도의 세계입니다. 중도의 세계죠. 그 중간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회색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아침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 눈부신 햇살의 그 부드러운 속살림에 취한 채 빛나는 도시의 나무들을 지난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아침이 되면 일터를 가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시든 간에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고 또 새 용기가 생겨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아침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혼자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이렇게 제가 이제 종점 근처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침에 이런 시간에는 혼자 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새벽인가요? 새벽 무렵 이렇게 해서 아침에 버스를 타고 오면 새롭습니다. 도시가 새롭게 보이고 어제 저녁에 봤던 그 집들과 그 길들과 그 가로수와 모든 그 아스팔트의 그 풍경들이 아침은 달라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최성명 시인이 참 아름답게 노래를 해 놓으셨습니다.